최태성 정선의 이야기 한국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 현대사에서 이제 경제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제 파트에서의 핵심적 정보, 저번 시간에 우리 이승만 정부 배웠잖아요, 그죠? 이승만 정부보다 더 핵심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경제 파트에서는 역시 박정희 정부. 네, 이 박정희 정부의 어떤 경제성장 5개년 계획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 핵심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조금 나눠보면요. 1962년부터 1971년 요 사이 시행되었던 게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거든요. 근데 62년부터 71년까지 시행되었던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경공업 중심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 경공업 중심. 1960년대에 이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려면 돈이 필요했겠죠. 1960년대 이 자본을 어떻게 해결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렇죠. 한일 국교 정상화. 또 하나가 뭐였죠? 베트남 파병. 오호.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1960년대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경공업 중심으로 시행했어.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2년부터 1981년 사이 시행된 3, 4차 경제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19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중화학 공업 중심이다 라는 거예요. 중화학 공업 중심. 여러분들 그 중화학 공업 중심, 중화학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70년대 그 중화학공업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 지금 포스코. 옛날에는 포스코라고 안 했고요. 옛날에는 포항제철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포스코라고 하죠. 그 기업이 70년대 그 중화학공업, 박정희 정부 중화학공업의 상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경제는 계속 성장했고요. 드디어 1977년에 수출 100억 불, 네,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되게 잘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역사 사건에는 명이 있고 암이 있어요. 70년대에는요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1, 2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고도 하는데 이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1차 석유 파동 당시에는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인데 그 물건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원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동 지방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 석유값이 막 널을 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1차 석유 파동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참 우리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대단하신 게 중동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중동 지역에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오일 달러를 벌어옵니다. 대박 아니에요? 특히 이제 건설업. 야, 정말 거기 중동인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자지를 하나 자지를. 계속 일만 해. 그래서 이제 이 그 시공 기간을 아주 단축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그들한테 아주 그냥 매력적인 그런 인상을 심어주게 된 것이죠. 1차 석유 파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중동 진출을 통해 가지고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오히려 더 이 전화위복이 돼요. 근데 2차 석유 파동은요. 사실은 1차 석유 파동보다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2차 석유 파동은 이 박정희 정부 말기였는데 굉장히 그 경제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이승만 정부 때도 여러분들 그 무상차관이 1958년,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말기에 유상차관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적 위기가 왔고 그게 4.19 혁명으로 이어져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박정희 정부 때도 2차 오일 쇼크가 벌어졌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11.6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좀 비슷한 어떤 패턴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요 1970년. 1970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1970년은요,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됩니다. 지금 경부 고속국도가 이게 지금 시원하게 가지는 못해요. 좀 이렇게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부 고속국도가 바로 1970년에 개통이 되었다. 그때는 뭐 그냥 정말 그냥 막 빵빵 뚫렸죠. 빵빵. 근데 지금은 뭐 거의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시간이 그만큼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비교도 역시 또 경제 성장의 어떤 한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970년 이 경부 고속국도 개통뿐만 아니라 새마을 운동이 또 시작이 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네. 저는 이 노래를 그냥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노래가 그냥 온 마을을 그냥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가다가 그냥 들어요. 예, 자동적으로 알았던 노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1970년에 경부고속국도 개통,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것도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 역시 명과 암이 늘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된 거냐면 저임금과 저고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희생과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고속 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한 청년, 그의 이름은 바로 전태일.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분신을 한 사실이 있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970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의 어떤 경제성장, 그 명과 암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